지금 아프리카 정상들이 19개 아프리카 정상들이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옛날에 윤석열은 단체로 안 오고 하나하나씩 와갖고 삥을 뜯어 가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1조 원에서 3조 원씩 삥을 뜯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 바쁘다고 단체로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짜가지고 와갖고 지금 만나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굉장히 기대되는 경제 성과 내지는 전망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정치 이슈에 매몰돼 갖고 이게 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류들의 얘기,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알제리 등 아프리카 19개국 장관급 수석 대표를 비롯해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주요 지역 기구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2029년으로 예정된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의 전이라도 외교장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협력 과제를 발굴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순방 예정은 3년 차부터 주로 아프리카에 잡혀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려고 하면 아마 총선 직전쯤 돼서 일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걸 쥐고 있었는데 이걸 당장 내년부터라도 땡겨서 가시겠다라고 수정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29년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년도 아니에요? 뭐 거의 그 정도 수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에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외교 활동들을 일단 뒤로 좀 밀어놨다고 봐야 되는데 이걸 급하게 땡기겠다는 겁니다. 왜? 땡길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으니까 아프리카랑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조기에 아프리카 방문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자원 방산 공급망의 강화를 노리고 이거를 가시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제2위 나프타 공급국이자 제11위 원유 공급국입니다. 앙골라 같은 경우도 에너지 인프라 협력 확대가 거론이 됐고요. 가나, 소말리아와는 해양안보 협력, 튀니지, 베냉과는 국방 방산 협력을 논의를 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을 굉장히 바랐잖아요. 전략 대화를 열고 정치, 경제, 방산, 문화 협력 확대와 중동 정세를 함께 다뤘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 이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이집트는 우리한테 수혜주나 운영에 관련된 권한과 관리를 맡기고 싶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게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알제리나 요런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남쪽 모로코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통해 갖고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농업협력하러 들어가 갖고 아프리카 지도 띄워주세요. 네. 그 농업협력하러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사막에서 우리가 감자 키워주고 토마토 키워주고 심지어 그쪽 바다 지하수 염분이 있어갖고 마시지도 못하는 지하수 끌어올려갖고 새우 양식장까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제리 같은 나라는 그냥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농업 생산을 비롯한 국토 개조를 전부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가나도 우리나라 한번 왔다 갔지 않습니까? 가나 초콜릿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가나 초콜릿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롯데가 50년 전에 처음으로 가나에 갖고 초콜릿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가나 초콜릿을 직접 수입해가지고 지금 롯데가 가나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에는 50년째 롯데 농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교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아크라라고 하는 저희가 무역항인데요. 거기가 항만이 있기는 한데 이 물류 운송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가 배가 하나 와도 하역하고 운반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한국 항만공사가 저기에 진출을 해가지고 일주일 걸리던 항만 처리 속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10배 가까이 이걸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의 물류 유통이 엄청 발전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이랑 조선이나 항만 관련된 일종의 SOC 투자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사실상 아프리카의 경제력을 다 쥐고 있는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가장 큰 나라는 이집트하고 나이지리아이긴 합니다만 그쪽하고는 이미 우리가 뭐 방산부터 여러 가지 공급망 협력이 돼 있는데 중간에 껴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하고의 방산 협력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뭐 카메룬, 콩고, 뭐 수단, 케냐, 탄자니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 에티오피아까지 이런 나라들은요. 저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구황작물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 작물들 여기에 대한 종자와 농업기술들을 다 한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척박한 땅에서 통일별 키우고요. 한국산, 한국 종자로 되는 콩과 옥수수를 키우고 있고 한국이 제공한 염소나 또 이런 것들을 키워가지고 지금 농업 생산력을 키워 올리면서 국가 정상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나라예요. 모잠비크 우리나라에서 그 가스 시추해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이제 일체형 배 요거 3조 원에 사갖고 지금 석유하고 가스를 집중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에 같이 투자했던 SK가 지속적으로 모잠비크 주변 유전을 통해 가지고 추가 유전 개발권하고 그 가스들을 사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요. 이 54개국 중에 40개국 이상이 사실상 한국의 농업기술이라든지 항만기술, 그와 관련된 IT 기술 등등을 전부 다 사실상 받아들여서 이거를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걸 다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50개국 넘게 왔네. 그죠? 아프리카 국가들 외교장관하고 주요 지역기구 수장들 대거 왔네.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54개국 중에 거의 50개국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왔어, 다 아프리카 왔어. 대륙이 그대로 옮겨온 그대로 겁니다. 다 왔어. 원래 매년 시진핑 주석이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 중국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회의하잖아요. 네. 저는 이 아프리카가 이렇게 시진핑이 돈 대주면서 야, 들어와라 할 때 아니고서 이렇게 때로 몰려간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앞으로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인구가 40억이 넘어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심하지만 10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인구 성장률이. 네. 이 한 개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10명을 낳아요. 그리고 젊은 이 청년 인력들이 높은 데다가 교육열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하고 그와 관련된 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 자체에서 생산하고 개발하고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지원을 했던 예가 없었어요. 그냥 자원이나 뺏어 먹거나. 중국이 털었지. 중국은 돈 빌려주고 이디오피아에 고속철을 왜 놔주냐고. 그리고 수자원 뺏어버리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양아치 짓거리를 했는데 한국은 무상으로 이디오피아 들어가갖고 도로 놔주고 댐 놔주고 버스도 놔줬어요. 왜? 우리한테 파병해줬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프리카에 그동안 민간 외교나 우리나라 지원을 나가 있었던 코이카를 비롯한 단체들의 노력들이 또는 우리나라
농업기술 이식을 했었던 농업진흥청 같은 쪽의 노력들이 지금 그 국가들한테서 전부 다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고요. 모로코 같은 나라가 왜 우리나라 FA50을 사겠냐고. 자국 국방비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부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도 돈을 벌 거고 경제 발전을 시킬 거고 그러기 위해서 자국 안보를 위해서 자체적인 무장을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신흥시장으로 막 성장을 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적인 가치가 자원. 가스나 석유 그리고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극산업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들을 그동안 쭉 보고 있었는데 소문에도 그렇고 겪어봐도 그러니 한국이 제일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위치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개발하게 되면 유럽 시장을 비롯한 중동 시장까지도 전부 다 앞으로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꿈의 대륙이 아프리카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멤버십 안에 있는 지정학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세부 국가별로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밀접한 산업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시너지로 해갖고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전략이라든지 지원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나라입니다. 왜? 지금 경제